오늘 마셔볼 맥주는 크래프트 브로스가 아니고 크래프트 브로스 위스키입니다. 지금부터 한 3년 전부터죠. 김창수 위스키를 필두로 하여 쓰리소사이어티 같은 한국 위스키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대기업도 들어섰죠. 롯데에서도 위스키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신세계는 자빠진 것 같아요. 위스키 생산 계획을 중단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이 와중에 제가 크래프트 브로스의 스피릿 얘기를 들은 거는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에서 크래프트 브로스의 맥주를 증류했다는 얘기를 들은 게 첫 소식이었어요. 그 스피릿의 맛을 본 후시님이 맛있다고 아주 극찬을 하셔서, 크래프트 브로스의 맥주를 가지고 증류를 해서 위스키를 만들면 줄까지 설 자신은 없어서 밭을 구매는 한 번도 못했는데, 그때는 제가 알바를 쓰든 밤을 새든 꼭 사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크래프트 브로스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양조장이죠. 이런 라이프 맥주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세를 탄 양조장 중 한 곳이고, 뭐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양조장이죠. 저도 크래프트 브로스의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이고, 다양한 스타일의 맥주들을 만드시지만 정말 뉴잉글랜드 IPA만큼은 크래프트 브로스가 항상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크래프트 브로스에서 직접 위스키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기 시작했고, 원래도 제가 맥주를 증류한 이런 샤베이 같은 종류의 위스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맥주를 가지고 위스키를 만드는 양조장이 생긴다? 참을 수 없죠. 크래프트 브로스에서 증류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지인이 크래프트 브로스의 프라이빗 캐스크를 진행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얼른 참여를 했죠. 크래프트 브로스를 방문해서 스피릿을 맛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스피릿을 맛보자마자 제 이름으로 프라이빗 캐스크를 한 통 더 샀어요. 왜 제가 김창수 위스키 쓰리소사이어티에서는 프라이빗 캐스크를 할 생각도 안 하다가 크래프트 브로스에 와서는 프라이빗 캐스크를 진행을 했는지 그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고, 오늘 여기 크래프트 브로스에서 나오는 스피릿들 종류별로 5가지 가지고 왔어요. 요거 한번 맛을 보면서 느낌이 어떤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위스키랑 꼬냑이 어떻게 다르냐, 데킬라는 어떻게 다르냐 묻는 질문에 쉽게 얘기해 줄 때는 맥주를 끓여서 위스키가 되고 와인을 끓이면 꼬냑이 된다고 보통 쉽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위스키는 맥주를 가지고 만드는 건 아니죠. 맥주를 만드는 것까지 똑같은 과정이, 보리에 싹을 틔워서 그걸 메가로 만들죠. 몰트로 만들어서 그걸로 당화를 진행을 하고, 당화시킨 맥즙을 발효를 시키겠죠. 효모를 넣어서. 거기에다가 홉을 추가하면 맥주가 되는 거고요. 홉 추가하는 과정이 없이 바로 증류를 하면 위스키를 만들기 위한 스피릿이 되는 거예요. 맥주를 만드는 과정하고 위스키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홉이 들어가느냐 아니냐에서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버번 위스키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스카치 위스키를 만드는 법규에 보면 이 스피릿을 만들 때 홉이 들어가면 이거는 위스키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홉이 들어간 기성의 맥주를 가지고 증류를 해서 만든 제품들이 미국에선 비어슈네츠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출시가 되고 있고, 샤베이 같은 경우는 아예 홉 플레이버드 위스키라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도 나오고 있고 이미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취향에 홉 플레이버드 위스키가 입에 잘 맞기도 했거니와, 새로운 걸 좋아하는 제 취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리소사이어티와 김창수 위스키가 열심히 위스키를 만들어내면 분명히 좋은 위스키를 만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만든다고 해서 가격 대비 경쟁력으로 스카치 위스키나 일본 위스키를 이기기가 쉬울까? 일단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상태고 주세도 높고, 저도 너무나 응원하고는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 크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크래프트 브로스는 기존의 증류소들하고는 조금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죠. 양조장 베이스의 증류소라는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몰팅을 직접 하는 증류소도 별로 없죠. 거기다가 사용하는 효모도 대부분 더 좋은 맛을 이끌어내기 위한 효모가 아니라 알코올의 수요를 높이기 위한 종류의 효모들로 제한이 돼 있어요. 증류를 끝낸 다음에 숙성 과정에서 뭔가 승부를 보는 게 전통적인 방식
방식의 스카치 위스키라는 거죠. 요 앞단에서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양조장은 굉장히 많아요. 크래프트 브루스를 예를 들어보면 직접 몰팅도 하시고요. 보리를 직접 로스팅도 할 수 있고 효모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첨가할 수 있는 홉까지 생각하면 만들 수 있는 술의 버라이어티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니치한 마켓을 파고드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세계적인 경쟁력이라는 게 크래프트 브루스에서 먼저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 저도 조금 빨리 선점을 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스피릿이 맛이 없으면 통을 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스피릿들을 한번 마셔볼 건데 요 스피릿만 마셔보면 0점이 안 잡히잖아요. 비교군을 좀 가지고 왔어요. 몇 가지 스피릿을 가지고 왔는데 이건 블라드녹의 스피릿, 스카치 위스키의 대표로 하나 가지고 왔고 요즘 맛있다고 소문난 일본의 쿠주 중류소의 뉴본, 요건 아마 1년 3개월 숙성된 걸 거예요. 요거는 북시님께서 빌려주셔서 감사하게도 오늘 같이 비교해볼 수 있게 됐고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샤베이 IPA를 중요한 스피릿까지 한번 비교를 해서 마셔보면서 도대체 크래프트 브루스의 스피릿이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저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 먹어보고 맛이 좋다였지 비교를 좀 해볼게요. 크래프트 브루스의 스피릿은 총 5가지를 시음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뉴잉글랜드 IPA를 증류한 거고 버번 캐스크에서 4개월 동안 숙성된 스피릿. 두 번째는 홉을 사용하지 않은 위스키 스피릿 쉐리 캐스크에서 1.5개월 숙성된 거. 다음 세 번째는 스타우트를 버번 캐스크에서 1개월 숙성한 건데 스타우트라는 맥주 자체가 볶은 보리를 사용하잖아요. 볶은 보리를 이용해서 홉을 넣지 않고 만든 증류액으로 스타우트 스타일로 만들어서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한 거. 대표적으로 그렇게 볶은 보리를 사용을 한 게 시그넷이죠. 요거는 브라운 몰트랑 다크 몰트를 섞어서 사용하셨다고 들었어요. 다음 네 번째, 뉴잉글랜드 IPA를 국산 오크, 영동 오크에다가 4개월 숙성한 스피릿. 영동 오크는 버진 오크죠. 마지막으로 요거는 조금 실험적으로 증류를 해보셨다고 들었어요. 크래프트 브루스가 김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100% 김포산 보리를 가지고 효모도 국산 효모만 가지고 70%로 증류를 하신 원액. 요거는 테스트 샘플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요게 왜 중요하냐면 김포산 보리와 효모를 다 사용해서 만들면 전통주, 지역 특산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농법인만 만들면 인터넷 판매도 가능한 거죠. 굳이 안 해볼 이유가 없는 실험이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블라드녹의 스피릿이고요. 유메이크 스피릿이고 63.5도짜리. 스카치 위스키는 거의 스피릿을 63.5도로 만들어요. 옛날에는 증류소들끼리 서로 통을 주고받는 일이 많다 보니까 모두가 증류액에 알코올 도수를 맞춰 놓으면 서로 주고받을 때 도수가 높네 낮네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스카치 위스키 스피릿은 63.5도로 나오고 주토피아 보신 분들, 꽐라님 채널 보신 분들은 다 보셨겠죠? 쿠주 증류소의 뉴본이고요. 스피릿 맛있다고 아주 난리가 난 일본의 증류소죠. 쿠주 증류소에서 15개월 숙성한 뉴본이고요. 55% 알코올 볼륨. 저도 쿠주 너무 궁금했는데 마지막으로 샤베이 R5는 IPA를 증류한 제품이고요. 베어리 리퍼블릭의 레이서 5라는 IPA 맥주를 증류한 R5의 스피릿. 일단 이쪽에서 0점을 먼저 좀 잡고 넘어가 볼게요. 블라드녹 먼저 향을 맡아보면 블라드녹은 드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블라드녹 하면 유산취죠. 스피릿에 붙어 있어요. 약간 그 요거트 같은 느낌이. 그리고 꽤 달아요. 블라드녹 캐릭터인 유산취가 숙성을 시켰을 때보다 스피릿에서 조금 더 강하게 나는 느낌이에요. 요거트 같은 느낌으로 와요. 그리고 그 보리 비린내가 있어요. 특유의. 매운맛은 꽤 많은데 그 뒤로 보리가 가지고 있는 구수한 맛, 조금 과하면 약 풀비린내 같은 느낌이 뒤에 조금 남고요. 다음 쿠주 뉴본. 쿠주가 하도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그 미끌미끌하다고 하시는 그 느낌이 뭔지. 굉장히 달콤한데요, 향이? 알코올 도수 차이가 지금 조금 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1년 조금 넘게 숙성을 한 거 치고도 바닐라도 꽤 있고 스피릿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저는 미끌미끌한 거보다는 약간 베리류의 맛이 나요. 포도 같은 느낌이 아니라 딸기 같은 베리류의 뉘앙스가 강한 건 아닌데 은은히 느껴져서 피니쉬에 그게 더 많이 남거든요. 1년 반 가까이 숙성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리 비린내는 확실히 많이 죽어있어요. 쿠주 뉴본 맛있다. 다음 샤베이. 요거는 뒤에 마실 IPA 증류액의 레퍼런스가 되겠죠. 와, 홉향이 벌써 바질,
로즈마리, 타임 막 이런 그 허브의 향들이 달달한 향도 있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부드러워요. 얘도 숙성을 통해서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 보리비린내가 있거든요. 맥주를 만들어 놓고 증류를 하는 집이다 보니까 확실히 보리비린내 같은 거는 거의 없어요. 대신 이제 조금 바디감이 얇다 그래야 되나? 이쪽이 조금 더 두터운 느낌이고, 얇긴 한데 굉장히 깔끔하고 그 홉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확 드러나서 스피릿 상태에서 마셨을 때 얘는 확실히 튀죠. 일반적인 위스키의 스피릿이 아니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0점 잡아놨으니까 한번 크래프트 브루스의 스피릿 맛을 볼게요. 요거는 뉴잉글랜드 IPA를 4개월 버번 캐스크에 숙성한 거. R5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도 굉장히 허브 같은 뉘앙스가 바로 탁 튀어요. 샤베이하고는 허브향의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샤베이는 되게 바디감이 확 얇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매운맛도 있고 바디감이 좀 있으면서, 그런데 보리비린내는 거의 다 깎여 있어요. 크래프트 브루스에서 좀 컷을 좁게 잡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스키를 증류를 하면 초반에는 끓는 점이 낮은 메탄올 같은 애들이 먼저 쫙 나오고, 초류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허트가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테일이 나오면서 이걸 끊어내게 되는데, 요거를 좁게 잡으면 좁게 잡을수록 수율은 떨어지겠지만 훨씬 더 깔끔한 스피릿이 나올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요거를 조금 더 넓게 잡아야 바디감이 조금 더 생기고 장기 숙성에 유리해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크래프트 브루스는 그걸 좀 짧게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스피릿에서도 좀 드러나요. 두 번째, 요거는 일반적인 위스키 증류소에서 하는 것처럼 홉 없이 만드신 거고, 쉐리 캐스크에서 아주 잠깐 숙성한 거. 이 정도는 뭐 쉐리의 영향은 거의 없다에 가깝게 봐야 될 텐데, 이렇게 맡아보니까 쿠주가 확실히 달콤한 향이 강하긴 하네요. 얘는 1년 넘게 해서 바닐라를 많이 입긴 했겠지만, 블라드녹하고 비교해봤을 때 홉을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호피하고 얼벌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향에서는 보리비린내가 확실히 적고 깔끔하다는 느낌 확실히 들고요. 다음, 요거는 스타우트. 제가 최근에 크래프트 브루스 가서 마셔보고 제일 놀랐던 게 이 스타우트였거든요. 홉을 넣지를 않았기 때문에 위스키라고 부르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거기다가 볶은 보리를 썼으니까 보리가 볶이면서 생기는 전분이 당으로 전환되면서 캐러멜라이징도 됐겠죠. 그런 단향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게 특징일 텐데, 단향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1년이 넘어버려서 바닐라 터치가 많이 나요. 스피릿맛의 영향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른 애들이랑 비교해보면 되게 달달하고 고소한 향이 나거든요. 제가 이걸 딱 처음 맡고 느낀 게 클라스 아줄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맛도 보면 벌써 스피릿에서부터 초콜릿 같은 뉘앙스가 남거든요. 뒤에 남는 구수한 맛이 요거 물건인 것 같아요. 요걸로 통을 하나를 더 사야 되나? 스타우트 너무 좋아요. 요건 영동오크의 캐릭터를 보는 거죠. 영동오크의 4개월 숙성. 쉐리하고 다르네. 영동오크도 약간 향나무 같은 뉘앙스가 있는데요. 4개월 가지고 얼마나 들어냐기는 했겠냐마는, 영동오크가 좀 맵거든요. 확실히 버진오크니까 맵기는 한데 그 요상스런 향나무 같은 뉘앙스가 좀 있어요. 약간 미즈나라 느낌도 나고, 요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숙성돼보면 좀 재밌을 것 같다. 자, 마지막으로 국산보리 70도. 일단 70도라는 점에서 뭐 어쨌건 해즈메시면 좋습니다. 김포보리를 써서 증류를 하셨다는데 수율이 진짜 안 나왔다고 들었어요. 완전 다른데요? 뉘앙스가 전혀 달라요. 이쪽이 조금 더 호피하고 그러니까 얼벌한 느낌이 강했다면, 얘가 저는 향에서도 미끌미끌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맛을 바로 보면 이거는 그냥 옹기 숙성해가지고 위스키로 만들지 말고 매운맛만 잡아서 그냥 보리소주로 파셔도 저 살 것 같아요. 와, 대박인데? 보리소주로 파시죠? 국내에서 나오는 보리소주들 마셔보면 그 특유의 비릿한 맛이 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비린 맛이 없어요. 이게 대박인데? 70도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크래프트 브루스의 스피릿 5가지를 한번 맛을 봤는데, 이것만 가지고 평을 한다 이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스피릿 안에서부터 조금 기대가 되기는 해요. 벌써부터 지금 요 안에서도 버라이어티가 느껴지거든요. 기존의 위스키 증류소가 손대지 않던 부분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 보통은 몰트를 사와서 바로 증류를 하는 데에 비해서 직접 몰팅을 할 수 있다는 거. 여기는 피트 처리도 직접 할 수 있거든요. 일본이나 대만이나 스코틀랜드, 미국의 대형 증류소하고 싸우기에는 크래프트 브루스 같은 사이즈의 증류소들이
양이나 가격으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 정답인데 그런 식으로 아티장 스타일로 간다 그랬을 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실험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 응원을 하는 바고 조금 더 힘내서 다양한 종류의 위스키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다가 나오면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일단 크래프트 브로스에 먼저 한 표를 던집니다. 오늘의 시음은 여기까지.